체질침법에 관한 것인데요. 사암침법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체질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정격을 쓰느냐 아니면 폐정격을 쓰느냐 뭐 이런 체질에 따라서 침법을 좀씩 바꿔야 되는, 이제 바꿔서 쓰는, 그래서 효과를 올리는 그러한 침법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인쇄물 중에서 이제 제하부 침법 1번 제하부 침법이 있는데요. 이 제하부 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 즉 제중혈 옆에 있는 천추 혹은 대횡 혹은 또 그 옆에 있는 대맥,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중혈 밑에 있는 기해, 관원, 혹은 중국혈, 그 근방에 있는 혈들을 함께 사용하는 침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조침법이죠. 보조침법인데 사암침법 아니고 혹은 체질침법 아니고 이 복모혈 혹은 제하부 침법만 가지고서 이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여기에서는 그 체질 사암침법이 이제 메이저가 되고, 그 다음에 복모나 복모혈이나 제하부 침법은 이제 그 보조가 되는 이제 그러한 침법이 되는데, 왜 이걸 쓰느냐 하면 특별히 만성적인 질환에서는 손발에만 놓는 사암침법이 효과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하부 침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어깨라든지 두통 혹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관절 아플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광정격도 쓰고 혹은 대장정격, 소장정격 같은 침법을 씁니다. 즉 장에 관한 침법, 즉 인테스틴스에 관한 그러한 침법을 관절이나 근육 통증에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깨나 혹은 뭐 손목 혹은 엘보 혹은 뭐 이런 관절이라든지 근육 부위의 통증이 인테스틴스하고 관계가 아주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에 예를 들어서 대장정격 혹은 방광정격 혹은 소장정격, 이러한 침법과 아울러서 직접 복모, 제하의 그러한 침을 같이 잡침해 주는 것을 제하부 침법이라고 하고, 사암침법 혹은 사계침법 혹은 체질침법이라고 하는 이 침법에 함께 침을 놓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중 배꼽 옆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소복, 하복부에 여러 혈들이 이렇게 관원, 귀해, 대횡 혹은 천추혈 혹은 제탁혈, 유포, 오추, 귀래혈, 자궁혈, 중국혈, 기충혈, 이런 명칭이 쭉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 제하부 침법을 쓸 때는 이런 침법을 놓는 것, 이러한 위치에 명칭을 가진 이 혈 위에다가 침을 놓는 것이 아니고 기경침법으로서 제하부에 압통점이 있는 부분에 침을 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제 제중혈을 중심으로 해서 천추혈과 그 옆에 있는 대횡혈 혹은 그 바깥쪽에 있는 대맥혈과 각각의 그 혈들의 아래쪽에 있는 혈들, 그러니까 기해혈 좌우에 있는 한 3혈, 좌우 합치면 6개, 혹은 관원혈 좌우에 6개, 혹은 중국혈 좌우에 6개,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침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취혈을 하느냐 하면 보통 이 왼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왼쪽 턱이 아프다. 왼쪽 턱이 아프다 그러면 배꼽 왼쪽에 있는 여러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그 혈들 주위를 짚으면 아픈 것이 나옵니다. 또 만일 귀가 아프다. 평소에 귀가 많이 아프고 혹은 이명이 있고 혹은 그러한 귀에 어떤 질환이 있다 그러면요. 오른쪽 귀에 있다 그러면 그 위치는 대개 배꼽 오른쪽에 있는 그 소복부, 그 하복부에 이제 그 압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그 사지, 관절 혹은 두통 혹은 허리, 기타 이러한 모든 병들이 장하고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장의 혈을 소장, 대장 혹은 방광 이러한 부분에 혈을 직접 복무혈에서 취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손발에 자침하는 그 침법의 효과가 탁월하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오른쪽에 그 어깨가 뭐 아픈지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됐다. 그럴 때는 제하부에 있는 그 침을 같이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오른쪽 어깨 아픈 증상이 1년, 2년, 3년 혹은 5년 혹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그 오른쪽 제우하의 그 위치를 손으로 짚어가지고 아픈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침을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복부에다 침을 놓을 경우에 꼭 한 개만 놓는 것이 아니고 2개 혹은 3개 정도를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하부에는 침을 혹은 4개, 5개 혹은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화기 쪽, 위장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혹은 위궤양 혹은 뭐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제하만 놓는 것이 아니고 중안근방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중안혈을 말하는 거죠. 중안혈 좌우 3촌 혹은 또 상완혈 좌우 3촌 혹은 하완혈 3촌 거기다가 뭐 기문혈이라든지 혹은 장문혈 이런 정도 2-3 종류를 써주고 하복부 혈에 있는 하복부 소장 대장 부위에 있는 혈들을 취해서 한 3개, 4개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화기의 염증 혹은 통증 이런 것들을 치료를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중에 트름을 자주 한다거나 혹은 음식이 잘 체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위장 혹은 또 위산이 많이 나오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할 때 그것을 위장의 질환이라고 보는 대부분은 그렇게 봅니다만은 한 절반가량은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위장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지만 한 50% 정도는 위장이 아니고 소장 이 부분에서 오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소장에 있는 그 장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실제로 음식이 소장에 이렇게 체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소장 근육 긴장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위장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하기 때문에 소화기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 특히 소장 부분을 하복부를 짚어서 소장 부위에 있는 위치를 압통점을 그러니까 기혈이죠. 기혈
아시혈도 되겠죠. 아시혈이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혈들을 2개, 3개 이렇게 같이 찾아서 뭐 좌우 대칭도 좋고 아니면 왼쪽만 보면 왼쪽에다가만 한 2개, 3개 혹은 오른쪽이면 오른쪽에만 3개 놓음으로 인해서 소화기 뭐 영성 식도염이라든지 혹은 또 혹은 또 위염이라든지 뭐 장상피 화생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많은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